자, 또 앞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쉬는 시간에 어떤 문제가 있으셨던 분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리고 다른 문제도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뭐 요청을 넘기는 이런 과정이라던가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서블릿이라던가 잘 만들어 놨어요. 코드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서블릿을 못 찾아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럴 때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그러니까 코드에 진짜로 문제가 없을 때 심지어 그 이쪽 콘솔이나 이럴 때 에러가 안 나요. 근데 브라우저에서는 이 요청을 찾아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예시를 그냥 보여드리면 저한테는 지금 이런 delete2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서블릿이 없어요. 그죠? 근데 버튼은 만들어지잖아요. 얘를 누르면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이런 요청 받아들일 수 있는 서블릿 없으니까. 당연한 건데 이렇게 요청을 보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서블릿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세 가지 작업을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서버를 끄고요. 그리고 이 톰캣 서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톰캣 서버에 우클릭을 해보고 클린 톰캣 워크 디렉토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한번 해주시고 여기서 한번 누르면 OK 캔슬 이거 나오는데 그냥 OK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클릭, 이번엔 그냥 클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OK. 그리고 상단 메뉴에 프로젝트 밑에 중간쯤에 클린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얘도 얘를 눌러서 들어와 보시면은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열려있는 프로젝트 중에서 어떤 프로젝트 클린할 거야 라고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얘만 열려 있으니까 올 프로젝트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뭐 프로젝트가 많으면 굳이 다 하면 시간 오래 걸릴 거니까 지금 문제 있는 애만 체크해서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얘 빼면은 여기서 고를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골라서 클린 눌러주시면 요 밑에 잠깐 뭘 해요. 지금 우리가 뭐 코드가 다양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금방 끝나요. 그리고 나서 서버를 다시 키고 해보시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이런 느낌이에요. 분명히 코드상에서 문제 없고 잘 만들어 놨고 했는데 웹서버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서블릿을. 그래서 얘랑 연결되어 있는 과정에 이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약간 리빌딩을 한다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짜잘한 버그성 오류 같은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정말 코드에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서블릿을 인식을 못해 라고 하면 이런 작업도 한 번쯤은 해보시면 좋다. 이게 웹 환경을 사용하고서부터는 이제 개발을 하다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이라서 꼭 해주셔야 되고 나중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클린을 했는데도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STS도 아예 껐다가 키고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되기도 해요. 진짜로 코드상에 문제가 없을 때는 이 툴과 연동 상황,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쯤은 염두에 두고서 작업을 하다가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다시 지우도록 하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버가 꺼져 있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목록 수정 삭제 상세 보기 페이지에 버튼이 3개가 있는데 수정은 이제 만들어 놨고 삭제 같은 경우는 누르면 삭제되죠. 실제로 잘 지워져요. 근데 이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면 제가 게시글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내가 쓴 글들을 막 과거 추억에 잠겨서 구경하고 있다가 실수로 눌렀어요. 얘를. 실수로. 근데 끝났죠. 못 돌이켜요. 이거는. 끝났어요. 어떻게 살릴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삭제라는 건 한 번쯤은 다시 물어봐 줘야 되잖아요. 너 진짜로 지울 거야? 괜찮겠어? 지워도? 이런 걸 한 번쯤은 더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 일단은 제가 이런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onClick이라고 하는 이 태그 안에 쓸 수 있는 속성을 언제 써봤죠? 그쵸? 우리가 스크립트 잠깐 배울 때 버튼 태그, 아무것도 없는 버튼 태그에다가 onClick 같은 거 걸어놓고 함수 실행해줘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A 태그에다가 onClick을 걸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그냥 alert 해서 이런 거 하나 넣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던 A 태그는 클릭하면 이 href에 걸려있는 경로로 넘어가죠. 페이지가 이동된다거나 지금 우리 코드 상황에서는 이 서블릿을 찾아갈 수 있게 해줄 텐데 onClick이라고 하는 거에 alert가 걸려 있습니다.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일단 alert가 나왔어요. 지금 경로는 그대로 멈춰 있죠. 아직 딜리트로 안 바뀌었죠. 요청 넘어가기 전이에요. 얘가 이게 바뀌어야 실제로 요청이 넘어간 건데 아직 요청 안 넘어갔어요. 얼러트가 먼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 여기서 href에 걸려있는 경로가 있고 onClick도 있으면 얘를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면 삭제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제가 여기에 얼러트 말고 코드 한 줄을 더 썼어요. 지금 세미콜론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두 줄의 코드인데 여기서 줄바꿈을 그냥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건 스크립트 문법으로 사용을 한 거고요.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 또 보세요. 들어가서 삭제를 누르면 일단 얼러트 나오겠죠? 나와요. 확인을 누르면 요청이 넘어가나요? 안 넘어갔죠. 자, 이건 뭐냐면 이 return false라고 하는 친구는 그냥 간단하게 얘를 만나면 그냥 끝내버려요. 더 이상 그 뒤에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같으면 onClick이 진행되면서 알림창이 나오고 나면 얘가 끝나면 여기로 href 걸린 대로 넘어가야지 정상이었는데 return false를 만나면서 더 이상 얘가 나머지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자바에서 메서드를 생각해봐도 비슷해요. return 만나면 그 밑에 있는 거 안 하잖아요. 메서드 종료되죠. 그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A 태그가 해야 되는 일이 일종의 메서드였고 일의 순서상 얘를 먼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하는 거였는데 이 얼러트가 끝나자마자 이쪽 href로 넘어가기 전에 이 return false도 지금 onClick 안에 갇혀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 여기까지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만난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얘가 해야 될 남은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종료. 그래서 얼러트를 지우고 얘만 남겨놓고 여기를 보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A 태그는 클릭 한 번이라도 하면 아무 일 안 벌어져도 색깔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죠. 얘는 지금 A 태그가 클릭됐다라는 인식 자체를 못하게 막은 거예요. href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거나 샵이 들어있거나 해도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이 return false는. 지금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너 진짜 삭제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 물어봐서 할지 안 할지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로직을 추가를 해볼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었어요. return false와 이제 onClick이 먼저 된다의 개념. 자, 저는 이제 저 친구한테 이런 걸 넣을 겁니다. 조건문을 하나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 아니다. 조건문을 쓰기 전에 이거부터 보여드리죠. 제가 얼러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와중에 컨펌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런 거 하나 또 해보죠. 그럼 일단 리턴 펄스도 일단 살려놓죠. 진짜로 지울 필요가 현재 없으니까. 어떤 커서가 진짜야? 자, 일단 삭제를 누르면 아까 얼러트가 떴지만 지금 컨펌이 뜰 거예요. 얘는 얼러트랑 뭐가 달라요? 취소 버튼이 생겨났죠? 확인 버튼은 얼러트도 있었고 취소 버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추가로 생겨났어요. 자,
지금 여기서는 확인을 누르나 취소를 누르나 어차피 이 행동이 끝나면 리턴 펄스 만나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컨펌이라고 하는 이 알림창 종류 중에 하나인 이 친구는요. 이 알림창 안에서 확인을 누르면 true를 리턴해요. 그리고 취소를 누르면 false를 리턴합니다. 자, 이 리턴 값을 사용해서 제가 조건문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턴이 어디에 남는 거냐면 그냥 이게 사용된 이 자리에 남아요. 그래서 제가 조건문을 하나 열어서 이 친구를 여기 안에 넣을 거고요. 이런 조건을 추가할 겁니다. 그러면 이 confirm ASD라고 하는 이 알림창이 나온 이 결과가 사용자가 확인을 눌렀다면 아까 true가 리턴된다고 했죠? 그럼 이 블럭 씌운 이 자리에 true가 남는 거거든요. 그럼 이 조건식은 거짓이네요. 그러면 뒤에 있는 이 코드를 안 해 라고 한 거고요. 이 자리에서 사용자가 취소를 눌렀다. 그럼 false가 리턴이 될 것이니까 false는 false랑 같으면 참이니까 저 뒤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겠다 라고 한 건데 지금 이 방식 이 한 줄의 코드 얘는 사실 이거랑 같은 겁니다. 이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이제 문단을 나눌 때 우리가 중괄호를 사용을 했어요. 자바랑 비슷하게. 자바에서도 이건 자바에서도 가능한 문법이고 자바스크립트도 똑같은 건데 자, 이 중괄호 자바는 이 중괄호 없으면 뭐라고 했죠?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이었잖아요. 근데 자바도 이거 돼요. 이게 왜 되는 거냐? 자, 지금 방금 전의 상황을 줄바꿈을 안 하고 보면 이거거든요. 이런 상황이죠. 뭐야? 어디 갔어?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조건문이 참일 때 이 중괄호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 이거 하나예요. 이게 하나란 얘기는 세미콜론 하나. 코드가 하나의 코드만 쓰여 있다라는 의미예요. 한 줄의 코드만. 여기다가 막 이런 식으로 두 줄을 넣었다? 이때는 이 중괄호가 생략이 안 돼요. 무조건 있어야만 해요. 근데 한 줄의 코드만 실행을 한다? 그때는 중괄호가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문법적으로 존재하는 거라서 그냥 문법이에요. 자바에서도 똑같이 되는데 그냥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서블릿은 자바죠. 자, 자바 안에서 뭐 이런 조건문이 있어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했대요. 뭐라고 안 하죠. 밑에 노란색 경고가 나오는 거는 이제 이걸 만나버리면 이 리턴을 만나버리면 이 두 겟이 끝날 거니까 이 밑에 있는 코드가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일단 상황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괄호가 생략이 되면 얘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뭐라고 하죠? 줄을 윗줄로 당겨서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문법상 당연히 에러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얘가 없어지면 뭐라고 안 해요. 이게 리턴이라서 뭐라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뭐라 안 해요. 이건 왜 뭐라고 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거 말고 이런 걸 해볼까? 뭐라고 안 하죠. 이건 뭐라고 안 합니다. 왜? 내가 해야 될 일이 한 줄이니까. 그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문법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익혀두고 사용이 가능한 건데 실제로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고요. 많이 안 쓰는 분들은 많이 안 써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뭐지? 이거 넣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중괄호 들어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이 중괄호가 우리가 이걸 꼭 사용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독성이었고 줄바꿈을 하기 위해서인데 얘는 줄바꿈을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럼 이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면 생략을 하자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이면 이 한 줄의 코드가 얘 겁니다. 얘를 할 거고요. 얘가 거짓이면 얘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눌렀을 때는 얘를 안 하고 href 여기로 넘어가겠죠? 근데 취소를 누르면 얘를 해버려서 얘가 안 되고 끝나버리겠죠? 그런 느낌입니다. 이 상태에서 삭제. 취소 누르면 아무것도 안 해. 근데 확인 누르면 한다라는 거죠. 이걸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런 거 하나 보여주면, 이건 메시지였으니까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보여준다면 알림창 보고 나 안 돼. 지금 안 돼. 지금 지워도 돼. 이런 상황. 간단하죠? 온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로직이었습니다. 얘는 뭐 개념적으로 크게 어려운 거나 이런 게 없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한번 끊고 가죠. 지금 우리가 삭제를 하는 곳이 여기밖에 없었으니까 여기만.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기능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좀 간단한 거 한 김에 써도 될 거지? 이것도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만들어놨던 기능들, 딜리트도 그렇고 디테일도 그렇고 이 친구들 메인 빼고는 메인이랑 라이트 서블릿 이 두 친구 빼고는 모든 서블릿이 공통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접근 자체를 밖으로 뺄 건 아닌데 이 접근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있어요. 드라이버 경로라던가 아니면 DB URL이라던가 아니면 우리의 계정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 자, 상황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JSP 아티클 매니저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이제 개발이 끝나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바꿔줘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이 부분들을 모두 찾아가 모두 다 내용을 바꿔줘야겠죠. 지금 현재는 6개의 서블릿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서블릿들이 존재할 거니까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6개를 다 찾아가야 되고 혹여나 내가 깜빡하고 하나라도 빼먹으면 그 친구 서블릿 동작할 때는 DB에 접속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설정이라고 하는 친구들을 뭐 설정도 그렇고 유틸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로 빼서 종류별로 빼서 나눠서 관리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 놓고 불러다 쓰기 시작을 하면 만약에 수정할 상황이 생겼을 때 그 하나만 고치면 돼요. 근데 내 필요한 곳마다 다 그냥 박아 놓으면 우리는 그걸 수정할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다 찾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실수라도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접속 정보들을 좀 분리를 시킬 겁니다. 지금 6개의 서블릿에서 사용하고 있는 DB 관련된 접속 정보들 얘를 좀 분리를 할 거예요. 저는 클래스 하나 만드는데 패키지를 컨피그가 이제 보통 설정에 대한 명칭이니까 그리고 클래스 이름도 컨피그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제 메서드를 좀 만들 겁니다. public static string
필요한 거를 좀 볼까요? 드라이버 네임, URL, 계정, 비밀번호 정도? 한 네 가지 정도만 만들면 되겠네요. get get 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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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이름이야 짓기 나름이니까. 그리고 일단 그다음에 get db url 여기도 붙이자. 여기는 get db username 이게 보통 여기서는 id라는 말을 잘 안 써가지고 유저 이 정도 만들어주고. 자, 제가 메서드에다가 다 스태틱을 붙인 이유는 굳이 이거 설정 불러오는데 객체화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스태틱으로 만들어 버린 거고요. 여기다가는 이 친구를 리턴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URL 복사해서 넣어주고, 루트랑 공백이니까 이건 그냥 타이핑을 합시다. 루트 공백. 자, 메서드로 변경을 했어요. 퍼블릭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럼 이제 외부에서 이 컨피그에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DB 접속 정보 필요한 곳에 가서 config. 뭐 get 어쩌고 get 어쩌고 필요한 곳들마다 내용을 좀 바꿔주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config. 인데 잘 보세요. config라고 하는 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 완성해서 얘를 엔터를 치고 get db 어쩌고를 가져오려고 하면 당연히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사용할 때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내가 만든 거 잘 골라주시고 점 찍어보면 당연히 있겠죠? 여긴 드라이버 네임. 자, 이런 식으로 다 세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팅만 해놓으면 나중에 뭔가 DB 접속 정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컨피그만 찾아가서 그냥 수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초기에 세팅하고 얘를 이제 파일들 찾아가서 바꿔주는 이 과정은 무조건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냥 뭐 따로따로 찾아가서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컨트롤 H 이거 아시죠? 아, 그런가요? 자, 컨트롤 H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이제 이클립스도 그렇고 STS도 그렇고 상당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 있는 git 서치, 뭐 자바 서치, 플러그인 서치 이거는 신경 쓸 거 없고요. 우리는 대부분 거의 95% 이상은 파일 서치만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 서치에서 여기 보면 containing 텍스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색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치할 필요 없고 적당히 포함 단계만 들어있으면 결과가 나올 건데, 내가 검색하고 싶은 거 입력하는 곳이고 여기 파일 네임 패턴스에 에스터리스크 들어가 있죠. 자, 이러면 모든 파일에서란 뜻이에요. 지금 열려있는 프로젝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그냥 프로젝트가 열려있기만 하면 그 안에서 다 조회해줘요. 실제로 얘를 제가 열어놓고 검색을 한번 하고 닫아놓고 검색을 한번 해서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이런 거는 저기도 쓰이고 여기도 쓰이고 있을 테니까, 커넥션 컨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조회를 할 거야, 검색해 볼 거야. 모든 파일에서 열어놨습니다. 이그젠플을 서치를 해보면 지금 이그젠플 프로젝트에서도 이만큼이 나온 거고요. JSP 아티클 매니저에서도 이만큼이 나온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열려있기만 하면 다 나와요. 근데 얘를 닫아놓고 똑같이 컨트롤 H로 검색을 해버리면 이제 얘는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지금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을, 한동안 쓰지 않을 프로젝트들은 보통 닫아놓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검색 자주 해야 되는데 검색했을 때마다 다 섞여 나오면, 물론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쓰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오래 걸려요.
검색하는데. 지금이야 간단하게 금방 나오죠. 근데 실제로 이 서치 돌아가는 데만도 시간이 꽤 걸리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뭐 실제 경험을 좀 쌓아 보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클로즈 해놓고 검색을 하면 되는데, 자, 지금 우리가 검색할 거는 이런 것들 바꿀 거예요. 그죠? 바꿀 거니까 뭐 그냥, 자, 저 지금 여기까지 대충 그냥 적당히 끊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넣어서 검색할 거야 라고 하면 어차피 포함되어 있는 거 다 알려주니까 알려줍니다. 그럼 이 파일을 가요. 여기 체크해 줬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얘 바꾸고 얘 바꾸고 얘 바꾸고 하면 되겠네요. 바꿔요. 그리고 저장하면 여기서 사라져요. 보세요. 싹 다 바꿔주겠습니다. 얘는. 자, 바꾸고 제가 저장을 했는데 안 사라지지? 사라졌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얘는 어차피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바꿔주고. 근데 바꿀 때 이제 하나 해놨으니까 이만큼 그냥 세 줄 복사해서 갈아 끼워주면 되겠죠? 찾아가서 갈아 끼우고 저장. 밑에 건 사라지고 있네요. 여기도 갈아 끼우고 저장. 저장은 다 했어요. 글쎄요. 다시 검색해보면 안 나올걸요? 이제 없으니까. 바뀌긴 잘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치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면은 우리가 좀 놓치는 실수를 할 확률이 줄어든다. 공통으로 뭔가 변경하는, 세팅을 변경하는 작업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것도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접속 정보 분리하는 거 작업을 좀 진행을 했고요. 여기 또 하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용하게 될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컴피그 파일을 우리가 클래스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요. 애초에 프로젝트 관련된 설정들을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파일이 따로 존재해요. 그래서 그 파일에다가 보통 설정 같은 내용들을 많이 넣어 놓습니다. 그렇게 넣어놓은 설정 내용들은 그 프로젝트 내에서 어디서든 불러다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서 적용이 될 거예요. 지금 것도 커밋을 해서 올려드렸고요. 자, 그럼 현재 우리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제 뭐 리스트, 상세 보기, 수정 삭제, 글쓰기 기본적인 아티클 CRUD는 다 만들었죠? 우리가 항상 아티클 관련된 기능 5개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했던 게 회원가입이었어요. 여기서도 회원가입 필요하겠죠? 회원가입 기능 만들 겁니다. 자, 회원가입 기능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하죠? 회원가입은 메인에서 가야죠. 메인 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버튼 누르면 어디로 가야 돼요? 회원가입 할 수 있는 양식 페이지. 이거는 말을 좀 바꿔볼까요? 회원 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도 하고, 입력한 후에 가입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가입이 완료되게끔 처리를 해야 될 거고, 당연히 DB에 인설트가 돼야겠죠? 자, 음, 이걸 진행을 할 때,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DB에 추가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테이블 추가해야 될 거고, 필요한 컬럼들은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컬럼들 그걸 가지고서 생각하고 만드시면 되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쿼리문 짜져 있는 거 그냥 활용해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입력받은 정보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이름, 이거 4가지 정도 입력을 받게끔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비밀번호 확인 같은 거 입력을 받으면 당연히 비밀번호 입력한 거랑 얘랑 확인이랑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도 비교를 해서 일치할 때만 넘어가야 되잖아요. 일치하지 않았는데 가입 버튼 누르면은 너 이거 틀렸어 라고 다시 입력해 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뭐 반복문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가 실제로 알림창 같은 걸 사용해서 보통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하는데 일단 이거는 뭔가 힌트를 드리고 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일단 입력 다 받고 실제로 가입되고 여기까지 먼저 한번 해보시죠. 다음 시간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